예, 남북이 이번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산가족들, 이제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소식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푼 기대만큼 상봉 정례화 등의 방안이 구체화될지 이산가족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구섭 남북이산가족협의회 대표, 정치부 박효정 기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건강하시죠? 예. 예. 작년 이맘때도 저희들이 모셨던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게 대표님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명단 교환 이야기를 했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이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소위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신지요? 예. 저희가 역대 정부에 비해서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6만 5천 명의 생사 확인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 이명박 정부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100명씩 상봉하는 거 그걸 끝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6만 5천 명의 생사 확인 이거 대해서 이산가족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회담이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남다른 그 관심 갖고 있습니다. 저 회장님, 그 많은 분들이 고령이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80대 고령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많은 지금 과제들을 안고 있잖아요. 작년에만 해도 한 4,800여 분이 작고를 하신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이산가족분들 건강 상태나 어떤 나이 어떻습니까, 실제? 지금 그 신청한 사람들이 12만 9천여 명 되거든요. 근데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 6만 5천 명입니다. 한 반수가 사망했어요. 그리고 80대 이상이 그 한 80%가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살아 계실지. 근데 그동안에 이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그 진척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생사 확인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중에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100명씩 상봉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1년에 100명씩. 그럼 지금 6만 5천 명이 100명씩 만난다면 우스운 얘기지만 300년 걸립니다. 이산가족은 불사조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앞으로 좀 특단적인 그 조치를 해가지고 어렵겠지만은 남북 간의 합의에서 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농담을 하셨지만 정말 슬픈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 기자. 그 대한적십사사에 벌써 이제 문의 전화가 쇄도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이제 듣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100명씩 양쪽 합치면 이제 200명 이렇게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아쉬운데 지금 현재 문의들 어떤 지금 이 회담 결과 이후에 어떤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실제로 환적에 이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합의가 타결된 이후에 가장 많았던 전화가 내가 과거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해야 되냐. 이제 고령자들이시다 보니까는 그런 문의 또 얼마나 노심초사하시겠습니까? 또 절차적으로도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한번 신청을 했는데 다시 해야 되는지 그런 문의가 많았고요. 그럼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죠. 기준은 일단은 고령자들이 우선입니다. 상봉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또 고령자들 직계가족을 우선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또 연령대별로도 이제 구체적인 이제 비율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에 맞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하고요. 여기서 5배수를 뽑게 됩니다. 500명 가량 되겠죠. 그 다음에 상봉자의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확인을 하고 2배수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북측에 있는 가족이 뭐 살아 계신지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뽑게 됩니다. 그 대상자 선정도 쉽지 않고요. 생사 여부도 이제 북측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명씩 만나면 너무 하세울이다. 빨리 이제 규모를 좀 늘려야 된다. 자, 우리 정부가 300~400명씩 만나자 하더라도 북한이 어렵다 하면 이게 성사되기 어려운 건 아닙니까, 정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례에 따르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남북 각각 100가족씩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꾸준히 있어 왔고요. 하지만 이번에 어떤 100가족 이상으로 갑자기 크게 할 가능성은 아쉽게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 상봉을 늘리기 위해서는 남북 연고자끼리 연결이 돼야 하고 또 무엇보다 북측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좀 아쉽네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100명씩 만나는 거, 또 300명씩 만난다는 게 우리 한국에서는 부산에서 속초 가서 금강산 가는 게 뭐 몇 시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알기에는 북한 내부에서 300명씩, 500명씩 만난다는 거, 저 그 황해도에서 올라온다든가, 또 함경북도에서 배양에 와서 온다든가,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알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과도한 제의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이런 문제를 좀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결말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 대표님, 우리 개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에 지금 두고 온 가족분들 누구 계신가요 지금? 저는 그 북한의 어머니하고 또 동생이 남동생, 여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남동생,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피난길에 내려오신 겁니까? 언제? 아닙니다. 저는 그 해방된 이후에 1946년도에 저 부친이 먼저 나오시고 그다음 47년도에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저가 나와서 저를 아버지한테 맡기고 그때는 38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쟁 나는 거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동생 데리고 북한에 갔다가 그리고 이후에 전쟁 났죠. 그 이후에 이산가족이 된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을 지금 해오고 계신 건가요? 물론 했습니다. 했는데 상봉도 하셨어요? 저는 그 당국간에 이런 합의에서 만난 게 아니고 20년 전에 아마 그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제가 만났는데 중국에서 제가 다른 그 방법으로 해서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남동생을요? 네, 만났습니다. 그 여동생하고는 지금도 편지 왕래하고 있습니다. 또 물건도 보내주고 있고. 자, 많은 분들 지금 이상의 아픔을 지금 겪고 계시는데 명절 때만 되면 더 애틋하게 가족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산가족들의 명절 때 문제에 앞서가지고 제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100명씩 2,000명 만났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약 4,000명입니다. 이분들이 만난 다음에 이 남북한 당국에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한번 만난 다음에 그냥 나쁘게 말하면 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만난 다음에 이 사람들 갖다가 다시 북한하고 연락해주고 편지 왕래해주고 또 물건도 보내주고 이런 거 해야 할 텐데 그냥 거의 방치하다 하고 싶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산가족협회에는 이런 사람들 갖다가 그 북한의 주소를 알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갖다가 전해주고 또 물건도 보내주고 또 답장 오는데 보통 배양에 북한에 보내면 한 달 반이면 들어갑니다. 또 한 달 반 정도면 북한에서 편지가 와요. 근데 이런 사실을 이산가족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중에 아마 말씀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산가족이 이번에 상봉되거나 또 생사 확인되면은 그냥 방치하지 말고 후속 조치를 꼭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만나고 헤어지면 뭐 합니까? 이게 우리 역대 정부의 과오입니다. 근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6만 5천 명의 생사 확인 이거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명단 교환하고 서신 왕래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상봉 정리가 돼야 되고 안 되면 화상 상봉해야 되고 맞습니다. 화상 상봉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 4번 있었습니다. 근데 약 350명 했는데 비록 화상 상봉이 텔레비 화면에 손 한 번 만지지 못했지만 얼굴 보고 목소리 듣고 소식 전하고 이런 화상 상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란 어표가 있습니다만 100명, 200명 했는데 전에도 할 때 제가 상봉한 사람이 북한의 가족이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다시 연락 왔는데 그 짝에서 이번에 화상상봉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상상봉에 나가서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만났다는 얘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읽으시오. 그래서 시간 뺐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화상상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지 생산권 확인한 다음에 편지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편지가 안 되면 엽서라도 보내주고 이런 방안을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연령도 감안하고 또 물리적인 어떤 거리를 감안했을 때 화상상봉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박 기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합의가 했기 때문에 적십자사의 또 실무 접촉 준비를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추석 전에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북 공동 보도문을 보시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을 다음 달 초로 못 박았습니다. 통상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추석이 9월 27일이니까. 네, 통상 실무 접촉부터 상봉이 성사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상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홍 장관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추석 전에는 어렵고 이후에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상봉 장소도 지난번에는 이제 금강산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고령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좀 불편하다. 이동하기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별도의 상봉 장소를 마련해다. 이런 여론도 있던데 지금 정부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네, 뭐 그런 여론도 있어 왔지만 현실적으로 금강산 일대를 제외하고서 다른 장소를 찾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에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은 거의 다 금강산 일대에서 이루어져 왔고요. 뭐 총 6일간 하는데 1차, 2차로 2박 3일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다 해서 19차례 지금 상봉이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후에 이루어졌고요. 거의 이제 정식적인 절차를 거친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는 처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2월까지 19차례 이루어졌고요. 가족 수로 치면 4천여 가족, 또 인원으로 치면 18,000여 명이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났습니다. 대표님, 그 상봉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눈물 바다가 될 수밖에 없고 벌써 지금 선물 준비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이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 1차 상봉, 2차 상봉 두 번 상봉하잖아요. 만남의 시간도 너무 짧고 또 형식도 좀 그렇고 많은 분들 좀 아쉽다는 걸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가장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던가요? 보통 보면. 지금 100명씩 다시 원점이 들어갔는데 그 100명씩 만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200명, 300명 만난다 하더라도 만난 분들의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지를 보내주고 또 물건도 보내주고 이런 후속 조치를 꼭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100명, 200명을 갖다가 뭐 저 1년에 12번 만나는 이건 거의 현실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건데 저희가 그동안에 그 북한하고 여러 그 접촉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북한 내부에서 그 어려운 걸 갖다 우리가 무리하게 제시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영상 그 상봉이라든가 또는 편지 그 생사 확인한 다음에 그 6만 5천 명 중에서 가령 50% 사망했으면은 인원수 줄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편지를 보내주고 물건 보내주고 이런 교류가 이제 하나하나 함으로써 남북 간의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만남은 사실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공식적인 만남 혹은 제3국에서 만남도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거든요. 실제 어떻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그 비공식적인 거, 민간 차원의 그 상봉인데 생사 확인하고 또 한 다음에 그 상봉을 이루어지고 그리고 편지 보내주고 하는데 전에는 상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근래에는 그 상당히 인원이 주는데 그 이유는 우선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이 사망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들은 거의 관심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이 그 의뢰하는 건수가 줄고 또 두 번째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국경지대에 감시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건너오기도 힘들고 그 대신 편지 이런 것은 큰 어려움이 없고 근래에는 이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편지를 갖다 돌멩이에 싸가지고 북쪽으로 던졌어요.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래에는 북한도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그럼 금방 와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남북 공영 엽서도 좋겠네요. 남북 공영 엽서는 그 나중에 생사 확인한 다음에 그 이산가족 생사 확인이 되면은 편지를 한다면은 우표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우표를 갖다가 북쪽 우표로 쓰느냐, 이런 건 남북 간 합의해서 공용 우표를 쓰고 만일에 또 편지가 문제가 된다면 엽서라도 그걸 만들어서 그게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건 남북 간의 당국 간의 그 합의 가장 쉬운 방법인데 비용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걸 왜 역대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느냐 원망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런 소식 듣지만 또 혹시 무슨
변수가 생겨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불안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례화를 완전히 제도적으로 굳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부 쪽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정례화에 대한 요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아쉽게도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이러시다 보니 비정기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산가족들의 고통도 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동 보도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정례화에 대해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8.15 경축사를 통해서 이산가족 명단을 연내 빨리 교환하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봤을 때 이번 어떤 마련된 대화를 계기로 해서 정례화를 추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산가족들은 일단 북측에 계신 이 분들의 생사 확인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작업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작업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 이외에도 화상 통화가 있고요, 또 영상 편지, 또 이제 생사 확인만 하는 이런 작업도 이뤄져 왔는데요. 화상 통화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시작이 됐지만 2007년 이후에 더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또 영상 편지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 8천여 편이 제작이 됐지만 실제로 전달이 된 것은 20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그 생사 확인 가장 중요하죠. 생사 확인만이라도 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았지만 2001년에 2차례 이루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총 한 2,200여 명의 북측 이산가족의 생사가 확인이 됐지만요. 근데 뭐 작은 수죠. 아직도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네요. 자, 박 기자,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표현은 정말 반가운 표현인데, 자, 북한의 앞으로 태도가 간 건 아니겠습니까? 이 금강산 관광한 문제나 다른 또 현안하고 연계지었다 보면 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연이어서 같이 나오죠. 실제로 북한이 그러니까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한두 차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북측은 이제 5.24 조치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많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활로를 뚫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도 당연히 금강산 재개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봉과는 별개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입장이고요. 뭐 앞으로 이제 어떤 협의의 물꼬를 터가면서 금강산 관광 문제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님, 지난번인가요? 이 상봉 날짜가 잡혔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돌아가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분들 너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번에 그 100명, 이번에 100명 하면 될 겁니다. 100명 중에서 그런 사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반가움에 그럴까요? 원래 건강이 나쁜 분이 있었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가식이 상봉 3일 전에 사망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그 마음이 무거운데 이산가족들은 문제를 갖다가 이 당국사 이 정부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이게 기본적인 인권 문제예요. 아주 이 문제는 갖다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걸 떠나 가지고 인도적인 문제에서 해결해 줘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불행한 사태 앞으로 또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분들의 그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 간의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 이산가족들은 상당히 기대합니다. 기대하는데 꼭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산의 아픔 세대가 흐를수록 더 이게 좀 흐릿해가지는 그런 것 같은데 이번 추석 때 뭐 전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이산가족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심구섭 남북이산가족협의회 대표 정치부 박효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